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정확히 68일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 주요 의제로 다뤄질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오늘 6시 반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달여 만에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습니다. 장 교수님,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저런 게 뉴스가 돼야 됩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라든가 대통령한테 부여한 여러 가지 정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가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런 것이 뉴스가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만시지탄이 있고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댓글 사건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최근에 또 국정원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시장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국정이 지금 필요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러나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에 키를 주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물론 지난번에 자충수를 뒀죠. 국회법과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68일 만에 당정청이 일체화된다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편안한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오늘 저녁에 마련하리라고 보는데,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정치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임이다. 예,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행정부하고 여당이 그 전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현안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현안, 당청의 단절이라는 현안을 갖다 풀고 당청관계 복원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단계로 향후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국정 운영에 그 동력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 예, 그런 의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이 주요 의제, 논제가 될까요, 원장님?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게 7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처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장률이 현우석 팀 이후에서 최경환 팀으로 왔는데도 사실 뼈조각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그다음에 또 가뭄까지 겪으면서, 그래서 그 메르스나 가뭄의 경제 피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에서의 빠른 처리,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또 관련된 민생 법안 문제 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장청 간의 협조 체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장 교수님은 어떤 걸 보십니까? 뭐 마찬가지죠. 물론 최근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특별한 이슈 하나 가지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국정원 사태도 여기에 안건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추경, 특히 중요한 것이 추경이죠.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데 지금 야당이랑 지금 여당이랑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부가 단일 대우로 나서서, 이것을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지난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차피 야당을 끌어안아서 야당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통일된 안을, 야당의 안을 일단 검토를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대 부분 개혁을 또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개혁 부분에 대해 방점을 두고 한 16분가량의 발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을 노동개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 교수님, 이 시점에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개혁은 지난 6월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시발로 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 원인은 지난 4월에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노사정 대타협위원회에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 복지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네네. 정부에서 이 입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정년 문제랑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주 치명상을 입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복지 인플레이션, 포퓰리즘을 일으키면서 복지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복지가 한번 나가면 뒤로 후퇴가 됩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도 먼저 복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럽 경제의 개혁이라는 것은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정치 개혁으로 지금 유럽에서 이미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지 인플레이가 한참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대선 캠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복지 공약이 136조고 문재인 의원의 복지 공약 196조인데 그럼 둘이 합하면 33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100조 정도밖에 복지 네.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이 현실. 그러면 우리가 복지 문제도 서로 국민적인 복지기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지금 뭐 영유아는 지금 막 엄청 힘든 그런 지경에 이미 가 있고 뭐 반값 등록금 지금 네네.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단은 돈이 없다. 네. 중요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노동계 또 내가 직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지난 4월 달에 저는 타결을 했어야 된다고 되는데. 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일자리 창출, 청년 그렇죠. 고용 절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노동계의 반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그 문제 플러스해서 기업의 투자에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논의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정리해고를 법적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왔지만은 결국에 지금은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해고 요건의 완화란 말이에요. 일반 해고의 요건.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측 입장만 깊이 옹호하고 반영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측의 이제 반발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하투가 사실 걱정된다 이럴 정도인데 결국에 그러기 때문에 노사정이 중간에 있어서 노사정의 타협을 이뤄내면서 이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야만이 네. 방금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다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사측도 양보해야 되지만 노측도 사실 양보해야 돼.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중심줄을 잡고 잘 타협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노측에서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자꾸 투자를 뭐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하면서 사내 유보금은 계속 수십조, 수백조 쌓여가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500조가 넘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네. 부분도 사실은 노한테 사측에서 사실은 양보하고 해결될 그 근거가 되고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노사정,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월에 노사정에서 타결받다라면 법제화라든가 좀 논의가 원만히 됐을 텐데 다시 중단된 노사정 대화의 불씨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노동자 계층들이 정부로부터 계속 받고 쟁취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양보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대학을 지금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내가 좀 더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 분이 저는 옆에서 이제 듣는 것이 뭐냐면 졸업을 하고 청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뭐 정규직은 고사하고 지금 파트타임도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러면 타협의 의지는 없고 한국노총이 18년 만에 총파업을 또 결의하고 이랬을 때 정부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년이 총선인데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 세대가 고통을 받는 이것이 저는 집권 여당이나 정부나 네. 청와대나 이런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지금 정규직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또 정규직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 이야기하기 어렵다. 또 일반 해고가 완화될 경우에 지금도 근로가 좀 불안한데 고용 보장이 불안한데 그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가 포함되고 하면서
또 이제 이쪽에서 노측에서 보면은 예. 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은 고용이 불안해 가지고 이 결국에 가처분 소득 그 내수 시장이 진작에 안 되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쓸 돈이 불안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정규직 이쪽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같이 해주라. 좀 임금을 낮춰주더라도 그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임금 피크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죠. 오늘 임금 피크제 문제도 일자리하고 같이 쉽게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년은 그럼 계속 연장하고 신입사원을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애들은 그게 고용 절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임금의 문제라든지 노동 시간을 차라리 줄이고 일자리를 좀 논아 가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임금과 노동 시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터놓고 정말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죠. 이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 네. 침체가 지속되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 자체도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시민사회, 민간단체에서 경제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에서 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피해보나 이쪽에서 피해는 마찬가지지만 네.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면 그래도 또 은퇴 후에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타협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사회적 대타협이. 근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뭐 죽기 살기 싸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제 현상이고 그만큼 이제 먹을 파이가 적다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쨌든 저희 경제가 우리 경제가 틀림없이 적신호가 켜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좀 맞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2번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행동, 개인 행로 없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제도야. 경제 다시 활성화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무장관들이 네. 자기 일자리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통솔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은 내각을 통솔하고 각 국무위원들은 자기 부처를 통과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장관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게 사실 5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국회의원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확실하게 내년 총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부처를 장악해서 확실하게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인데 그게 워낙 절실하다 보니까 2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 5분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일단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황의료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특히 4대 개혁 분야에 교육 개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총리께서 결국에 자기 동정이나 계속 뭐 알리려고 하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구에 가고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다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갖춰버리면은 흔히 하는 쉽게 드리는 말씀으로 떠날 장관에게 이 공무원들이 중장기 계획을 뭐하러 보고하겠습니까? 그거 자기 몸보신이나 하고 말죠. 그때 부채 장악력이 떨어지고요. 우리 또 이 몸보신하는 데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관들이 먼저 헌신적으로 할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게 중요한 시점이죠.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장악해서 끌고 가야 돼서 정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령관이 장관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5분이 지금 입각을 했을 때는 메리트 스타트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연말쯤이면 예를 들어서 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부처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안하게 실현을 하고 네.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딱 공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을 지금 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정치를 다시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네. 3개월 정도의 그 타이밍 때문에 지금 근데 정치인은 원래 표밭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근데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나 1년 이상 됐고 또 사실상 연말쯤 가면은 사실 뭐 공천 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표밭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네.
뭐 공무원 사회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절실한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쯤은 저는 OX를 해서 장관을 계속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다시 현장으로 국회로 가서 내년 총선을 출마하는 현장으로 가든가 그것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 행로 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된다. 가르마를 타서 갈 사람은 대통령이 가고 교체를 해주고 남을 사람은 남을 남고 사람을 남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다 있다고 봅니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한번 뭐 담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개각은 없다. 또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언제라면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럼 그런 분들을 최초로 임명한 대통령한테 사실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정치를 그것은 데리고 왔느냐? 그렇죠. 왜 정치 장관을 데리고 왔느냐는. 근데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할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갖지 말고 나의 정부와 함께 순장조로서 열심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 5분들은 대통령한테 보답 차원이라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지금 오늘이라도 저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그 대통령의 사랑받던 분들이 사실은 그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전국 인사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에 금년 말까지는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되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제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야당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추경 예산안 뭐 등등 경제 현안과 뭐 약간은 좀 결부돼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이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 기구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정보기관과 우리의 정보기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과 북이 분단돼 있어서 특히 방첩 부분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첩이 누구인지 아닌지 이것은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섣불리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옛날에 과거에 한나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장이 서서 어떤 것이 퍼지면 우르르 달려가서 거기서 막 그 진상조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사안별로 다르게 해야 되죠. 현명하지 못한 지금 처사가 정략적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화가 뿐만이 아니고 네. 정치 쟁점을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실현을 당했습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정부의 기관이고 네. 물론 정치 개입하고 과거처럼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치에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공작 정치를 하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SNS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개입과 관련된 댓글 때문에 지금까지 실현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또다시 국민들을 그렇게 네.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 잘못은 있지만 이제는 좀 신뢰를 하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스스로 맡아서 그렇죠. 이제 하는데 과연 이것이 독배냐 성배냐 저는 지금 막 엄청나게 큰 이슈하고 뭐 30개 정도의 그걸 뭐 제출하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NLL이나 뭐 댓글이나 결과를 보면 용두삼미로 끝나는 경우가 뭔가 상당히 명확하게 많거든요. 드러나지 않았다.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야당에서는 이것이 열심히 팍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탈출구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할 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독배를 들었다는 뉘앙스로 읽히는데 어떻게 근데 보시면 이건 결국에는 이게 국정원의 업보죠. 국정원의 업보고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신뢰 상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정치권의 정치 공세가 돼서 결론이 아마 안 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해킹 사찰을 했냐 안 했냐는 건데 야권이 그 증거를 들어댈 수도 없고 또 국정원이 설사 했더라도 그걸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국정원의 업보가 있긴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게요. 그 해킹 업체에서 해킹을 산 그 35개 국가에 97개가 사갔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국정원 그 과장이 5163을 해가지고 밝혔다는 게 큰 실수죠. 네. 그렇지만 다른 나라 다른 기관들은 다 국익을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덮고 가자는 건 아니고 해킹 내국인의 해킹 사채법 정말 잘못이지만은 부질없는 정치 공세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가면 안 되죠. 야권 호재고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당 내부 야권 내에 갈등을 갖다 잠재울 수 있고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서는 내년 총선 전국까지 가을 전국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결국에 대통령 책임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국정원 댓글상까지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또 그 공세를 하다 보면은요 야권도 역풍을 받습니다. 발목 잡기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네. 저는 국회 안에 정보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원장 출석시켜서 저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사건에 네. 이어서 이제 국정원 지문 사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댓글 사건과 이것이 오버랩돼서 또 국정원이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내년 4.13 총선 타이밍이 애매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것이 4.13 총선의 결과로서 이것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우리 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의 신뢰 문제 언제까지 저들이 참 이렇게 논란을 가져야 될지 이번에는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